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천자문 배우기 천자문 8글자는 승계, 납패, 변전, 의성인데요. 폐하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오를 승, 뜻을 의미하는 언덕 부자와 음을 나타내는 대승이 합쳐진 한자이고요. 섬돌개, 언덕 부와 다개가 합쳐진 글자로 품계, 차례, 그리고 관직의 높고 낮음으로 올라가야 하는 계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드릴랍, 가는 실사자와 안내가 합쳐진 글자로 물이 천에 스며든다는 뜻을 표현하는 글자인데요. 들이다, 바치다,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섬돌패, 뜻을 의미하는 언덕 부자와 음을 나타내는 섬돌 비자가 합쳐진 글자이고요. 곡갈변, 밭들 공과 사사 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구를전, 술의 거와 오로지 전으로 술에는 바퀴를 굴려서 움직이는 것에서 비롯되어 구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심의, 비수 비자와 화살시, 짝 필자가 합쳐진 글자로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돌린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다, 주저하다, 그리고 의심하다, 믿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별성, 날일과 날생자가 합쳐진 글자로 밤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별을 표현한 한자입니다. 승계, 납패, 변전, 의성, 오를 승, 섬돌개, 드릴랍, 섬돌패, 곡갈편, 구를전, 의심의, 별성, 승계, 납패하니, 변전, 의성이라. 계단을 올라 섬돌로 들어가니 곡갈 움직이는 것을 별인가 의심한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왕과 신하가 다니는 길은 옛날에 달랐다고 해요. 궁전으로 올라가는 섬돌로 신하들이 이용하는 곳을 계, 궁전 안에 있는 계단, 왕만이, 황제만이 오를 수 있는 곳을 폐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폐하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폐 아래에 있는 신하들을 뜻하는 말로 황제를, 왕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신하들은 자신들을 폐 아래에서 왕을 모시는 아랫사람이라는 유래에서 나와서 폐하라는 말이 생겼고요. 전하는 궁전 아래서 왕을 모시는 아랫사람이라고 하여 신하들이 자신을 낮춰서 부른 용어라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전하라는 호칭이 아닌 폐하라는 호칭을 고대 중국 황제에게 불렀는데요. 황제 바로 아래에 있는 왕이나 제후들에게만 전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왕이나 제후에게 전하 대신 폐하라는 호칭을 할 경우에는 대역죄로 강한 처벌을 받았다는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승계, 납패, 변전, 의성, 오를 승, 섬돌개, 드릴랍, 섬돌패, 곡갈변, 구를전, 의심의, 별성, 승계, 납패하니, 변전, 의성이라. 계단을 올라 섬돌로 들어가니 곡갈 움직이는 것을 별인가 의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자, 인문학, 역사를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 8글자를 통해
알아볼 역사는 중국 한나라를 책임지는 두뇌 집단 싱크탱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천자문의 8글자는 바로 우통광내 좌달승명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우, 손을 뜻하던 또우와 입구를 더해서 오른손의 의미를 가지게 된 한자입니다. 통알통, 쉬엄쉬엄 갈착과 소슬용이 합쳐진 글자로 곱게 뻗은 길을 뜻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통하다, 내왕하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었고요. 넓을 광, 집, 엄과 누를 황자가 합쳐진 글자로 황제가 살고 있는 집인 궁전은 크고 넓어서 넓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내, 멀경과 들, 입자가 합쳐진 글자로 전통 가옥의 내부를 본떠서 만든 한자입니다. 그래서 안, 속, 내부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요. 왼좌, 또우와 장인 공자가 결합된 한자로 왼손의 공구를 쥔 모습을 본떠서 나온 한자라고 합니다. 통알달, 쉬엄쉬엄 갈착과 어린 양 달이 합쳐진 글자로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길에 아무도 없어서 지나기가 매우 수월하다고 하여 막힘이 없다, 통하다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을승, 받들 공자와 병부 절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손으로 떠받드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받들어 모신다고 하여 받들다,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요. 밝을명, 날일과 달월이 결합된 한자인데 낮을 밝히는 태양과 밤을 밝히는 달을 통해 사물의 실체를 잘 드러난다고 하여 밝다, 드러나다 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통광내 좌달승명, 오른쪽 우, 통알통, 넓을 광, 안내, 왼좌, 통알달, 이을승, 밝을명. 우통광내하고 좌달승명이라. 오른쪽은 광내전으로 통하고 왼쪽은 승면전으로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광내전과 승명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한나라 시대 궁궐의 정각이었습니다. 황제가 정사를 하는 정전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광내전, 왼쪽은 승명전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두 기관 모두 다 서적과 기록을 다루는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광내전은 바로 황제의 서적 창고였습니다. 학문서적과 병법서, 실용서적 등 모든 서적과 기록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었고요. 승명전은 학자들의 저술활동, 기록 작업하는 지필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리 작업, 새로운 서적들을 완성하고 만들어내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내전과 승명전은 중국 한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 기관이었을까요? 이 두 기관 모두 황제 권력의 강화와 유지를 위해 중국 한나라 황제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세종조에 있었던 바로 지편전과 비슷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통광내 좌달승명, 오른쪽 우, 통알통, 넓을 광, 안내, 왼좌, 통알달, 이을승, 밝을명. 우통광내하고 좌달승명이라. 오른쪽은 광내전으로 통하고 왼쪽은 승명전으로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한자, 인문학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한자는 기집분전 역취군영인데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이미 기, 목멜 기와 고소할 급자가 합쳐진 글자로 식기 앞에 고개를 돌린 채 입을 벌린 사람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틀림하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이고요. 모을집, 나무목과 새추로 나무 위에 새가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한자입니다. 여러 마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 모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었고요. 봉분분, 흑토와 클 분자가 합쳐진 글자로 둥근 모양의 무덤, 언덕을 뜻하고 있습니다. 법전, 책과 밭들 공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죽간을 엮어 만든 책을 양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모습을 본뜬 한자입니다. 또역, 사랑의 겨드랑이를 가리켜서 본뜬 글자로 또한, 만약, 단지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모일취, 뜻을 의미하는 귀이와 음을 나타내는 취할 취자가 합쳐진 글자이고요. 무리군, 인군 군자와 양양자가 합쳐진 글자로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모으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무리, 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뿌리형, 풀초와 가운데 앙자가 합쳐진 글자로 꽃뿌리를 뜻하는 한자였으나 명예, 뛰어남이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집분전 역취군영, 이미기 모을집 봉분분 법전 또역 모일취 무리군 꽃뿌리형 기집분전하고 역취군영이라 이미 3분과 오전을 모으고 또한 수많은 인재들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와 백성, 국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것은 고대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옛 기록과 문헌, 그리고 현명한 선비, 관리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옛 기록과 문헌은 바로 산분과 오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산분은 사망, 태오, 염제, 황제와 그것을 의미하는 관련된 서적이고요. 오전은 오제, 5명의 황제이죠. 소호, 전욱, 제곡, 요임금, 순임금에 관련된 풍속과 문물과 업적, 그런 역사 등을 담은 서적을 오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 오전이라는 것인데요. 이 3분과 오전의 책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고대 중국의 서적들을 모아놓고 연구하는 곳,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광내전과 승명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내전과 승명전에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내용을 연구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기집분전 역취군영, 이미기 모을집 봉분분 법전 또역 모일취 무리군 꽃뿌리형 기집분전하고 역취군영이라 이미 3분과 오전을 모으고 또한 수많은 인재들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문학, 한자, 그리고 역사를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천자문의 8글자는 두고종래 칠서벽경인데요. 고대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화마 속에서 굳건하게 버틴 유교 사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마글뚜, 뜻을 의미하는 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흑토가 합쳐진 글자이고요. 볕집고, 뜻을 의미하는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볕집고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술병종, 뜻을 의미하는 쇠금과 음을 표현하는 무거울 중으로 이루어진 글자이고요. 붙을래, 미칠 이자와 능근나무 네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능근나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던 노예를 뜻한 것으로 붙다, 종속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칠, 물수와 오칠이 합쳐진 글자로 가지가 뻗어있는 온나무를 그린 것으로 온나무의 진액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글서, 분율과 가로왈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에 말씀이 더해져서 말을 글로 적어낸다는 뜻이 되었다는 한자이고요. 벽, 흑토와 피할 피자가 합쳐진 글자로 흙을 쌓아 외부의 시선을 피한다는 의미로서 담벼락, 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진할경, 가는 실 사자와 물줄기 경자가 합쳐진 글자로 비단 실을 엮어 배를 짜듯이 기초를 닦고 이를 해나 간다는 뜻에서 다스리다, 경영하다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고종래 칠서벽경, 마글뚜, 볕집고, 술병종, 붙을래, 오칠, 글서, 벽, 진할경. 두고종래요, 칠서벽경이라 두조의 초소와 종류의 예서이고 오칠로 쓴 벽 속의 경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자의 종류와 한자가 언제 사용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자의 서체는 전서, 예서, 초서, 행서, 해서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 시대에 문자가 체계를 갖추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 시기는 탕왕이 세운 상나라 중후기에 약 3, 4천년 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서경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 많은 나라들의 한 나라로 통합을 시킨 통일을 한 진시황은 승상 이사의 상소로 실용서를 제외하고 모든 서책을 태워 없애고 묻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분서갱유인데요. 이렇게 분서갱유 사건을 피하고자 공자의 집 벽 속에서 유학자들의 책을 숨겨놓았으며 이렇게 숨겨놓은 사건 덕분에 유화사상의 부흥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고 각 제후국의 기록과 문자 해독에도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두고종래 칠서벽경, 마글뚜, 볕집고, 술병종, 붙을래, 오칠, 글서, 벽, 진할경. 두고종래요, 칠서벽경이라 두조의 초소와 종류의 예서이고 오칠로 쓴 벽 속의 경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배워볼 천자문은 부라장상 노협 괴경을 배워보며 고대 중국 제왕의 관직에 대해 알아보는 역사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관청부, 집, 엄과 줄부가 합쳐진 글자로 문서, 재물을 보관하던 곳간, 창고를 뜻하는 글자에서 관청, 관하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물라, 그물망자와 밧줄 유자가 합쳐진 글자로 새가 잘 다니는 나무 사이에 그물을 쳐놓아 새를 잡는 것에서 본뜬 글자로 그물, 버리라 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수장, 나무조각 장자와 고기육, 마디촌으로 큰
평상을 드는 듯한 모습에서 비롯된 한자라고 하며 장차라는 뜻이 가차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상 나무 목자와 눈 목자가 합쳐진 글자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 자세히 보다, 관찰하다 라는 뜻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길로 발족과 각각 각자가 합쳐진 글자로 발이 입구에 도달하는 모습과 성을 향해 진격해 가는 모습에 합쳐져서 길, 도로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낄협, 뜻을 의미하는 손수와 음을 나타내는 낄협이 합쳐진 한자이며, 회나무 괴는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귀신 귀, 괴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두 글자가 결합된 한자라고 합니다. 벼슬경, 가운데에 식기를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한자로 왕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시중들던 사람에서 관직, 벼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라장상 노협괴경, 관청부 그물라 장수장 서로상, 길로 낄협 회나무괴 벼슬경. 부라장상하고 노협괴경이라, 관부에는 장수와 정승들이 벌려있고 길 양옆에는 삼공과 구경이 늘어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왕후장상은 무엇인가요? 많이 들어봤죠? 제왕, 제후, 장수, 정승을 일컫는 말인데요. 천자인 제왕으로부터 공경대부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의 형태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고대 제왕을 모시는 관직은 어땠을까요? 고대 중국의 천자는 천하의 완성을 뜻하는 숫자로 바로 3의 배수를 로하여 관직의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3명의 삼공과 3의 배수인 9명의 구경과 9명의 또 배수인 27명의 대부와 27명의 3의 배수인 81명의 원사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부라장상 노협괴경, 관청부 그물라 장수장 서로상, 길로 낄협 회나무괴 벼슬경. 부라장상하고 노협괴경이라, 관부에는 장수와 정승들이 벌려있고 길 양옆에는 삼공과 구경이 늘어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화,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아이에게 가르쳐줄 천자문의 8글자는 호봉파련 가급 천병으로 고대 중국 역사 속 토사구팽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지게호, 외다지 문을 본떠서 만들어진 한자로 출입구,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의미가 담겨진 한자입니다. 봉알봉, 흙더미 위에 나무를 심는 모습이 그려진 것으로 넘어오지 말라는 경계선에서 흙더미를 쌓다, 봉하다 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8팔, 사물이 반으로 쪼개진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누다 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후에는 숫자 8의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합니다. 고을현, 가는 실사, 눈목, 나무 목자가 합쳐진 글자로 나무 옆으로 눈이 매달린 모습, 사람의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고을, 마을이라는 의미가 가차되었고요. 집가, 집면과 돼지 시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소나 돼지는 집에서 옛날에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훔쳐가지 않게 집을 본뜬 한자에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요. 공급할 급, 가는 실사와 합할
팔 합자가 합쳐진 글자로 긴 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다른 신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표현된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하다, 공급하다 라는 뜻이 나오게 되었고요. 일천천,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자에 획 하나를 더해서 사람의 수인 바로 천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고요. 군사병, 도끼 근자와 받들 공자가 합쳐진 글자로 양손으로 도끼나 창을 받들고 있는 모습에서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병사와 무기, 병기 등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호봉팔현, 가급, 천병, 지게호, 봉알봉, 여덟팔, 고을현, 집가, 공급팔급, 일천천, 군사병. 호봉팔현하고 가급, 천병이라 8고을을 시급으로 봉하고 그 가문에는 군사 1000명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나라 유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은 중국 최초의 평민 출신의 황제였습니다. 한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총 7명의 개국공신이 있었는데요. 바로 초왕 한신, 한왕 한신, 장사왕 오예, 조왕, 장호, 양왕, 팽월, 연왕, 장도 이렇게 7명이 있었습니다. 그 7명에게 영지를 분봉하고 제후왕을 이렇게 시켜주었는데요. 하지만 한나라 고조 유방은 황제 권력이 안정이 되자 한나라 개국공신이었던 그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방의 아들들을 제후왕으로 앉혀놓았는데요. 이렇게 유방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당한 한나라 개국공신들은 바로 제후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문득 든 한 문장,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달라졌다는 말과 바로 토사구팽의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토사구팽, 그리고 화장실이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말이 딱 이 한나라 유방의 역사 이야기를 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호봉팔현, 가급, 천병, 지게호, 봉알봉, 여덟팔, 고을현, 집가, 공급팔급, 일천천, 군사병. 호봉팔현하고 가급, 천병이라 8고을을 시급으로 봉하고 그 가문에는 군사 1000명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뺄셈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뺄셈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문학, 역사,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뺄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은 고관배련 구곡진영인데요. 제후왕의 위세가 황제보다 높아짐에 따라 고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높을고, 높게 지어진 누각을 본뜬 한자로 높다, 뛰어나다, 고상하다, 크다 라는 뜻이 함께 있는 한자이고요. 갓관, 덮을 몇과 으뜸한 마디촌으로 머리에 모자를 씌우는 모습을 표현한 한자인데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쓰던 것으로 관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모실배, 뜻을 의미하는 언덕 부호, 바로 좌부변이고요. 함께 음을 나타내는 부가 합쳐진 한자라고 합니다. 손수레련, 반과 수레거가 합쳐진 한자로 사람이 수레 앞에서 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몰구,
말마와 구역구가 합쳐진 글자로 짐칸이 있는 수레를 말이 끄는 모습을 본뜬 한자로 몰다, 빨리 달리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곡식곡, 벼화와 껍질 각이 합쳐진 글자로 단단한 껍질을 벗기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로 도리깨로 나다를 벗겨야 하는 곡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떨칠진, 조금 걸을 척과 지지진, 그칠지로 진동하는 의미에서 바로 떨치다라는 의미까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갓근영, 뜻을 의미하는 가는실 멱자와 함께 음을 나타내는 갓나나이 영이 합쳐진 한자입니다. 고간배련, 구곡진영, 높을고, 갓간, 보실배, 손수레련, 몰구, 곡식곡, 떨칠진, 갓근영, 고간 배련하고 구곡진영이라 높은 관을 쓴 사람이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수레를 몰 때마다 끈과 술이 휘날린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국 삼왕조 때부터 황제에게 영지를 분봉받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제후왕들은 황제와 제후는 바로 이렇게 군신관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지에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황제보다 제후가 더 높은 권력과 위세를 누렸다고 해요. 그리하여 한나라 경제 때 황족인 오왕 유비와 초왕 유무가 주동이 되어 바로 반란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오초칠국 반란 사건이라고 합니다. 황제는 오왕과 초왕의 배후를 공격하고 뒤를 공격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통해 3개월 만에 이 반란 사건을 진압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고간배련, 구곡진영, 높을고, 갓관, 모실배, 손수레련, 몰구, 곡식곡, 떨칠진, 갓근영, 고간, 배련하고 구곡진영이라 높은 관을 쓴 사람들이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수레를 몰 때마다 끈과 술이 휘날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배운 천자문 8글자와 함께 5초7국 반란 사건에 대한 역사도 함께 배웠는데요.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자와 역사, 인문학을 책임진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세록치부, 거가, 비경이며 이 한자들을 통해 제후들의 자기와 복록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인간새, 나뭇가지에서 뻗어나온 새순이 그려져 있는 한자로 사람의 생애에 비유된 한자라고 하여 쓰며 인간 생애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록, 보일시와 나무새길 녹자가 합쳐진 글자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이 나에게 복을 베푼다고 하여 봉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치알치, 뜻을 의미하는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마늘 다가 합쳐진 글자이고요. 부자부, 진면과 가득할 복자가 합쳐진 글자로 집안의 항아리에 술이나 물건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가득 차다, 가득하다, 부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레거, 물건, 사람을 싣고 다니는 수레를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요. 멍에가, 뜻을 나타내는 말 맞자와 음을 나타내는 더할 가자가 합쳐진 한자이고요. 살찔비, 고기 육자, 육달 요월자라고 하는데요. 그 한자와 꼬리 파자가 합쳐진 글자로 손으로 앞에 있는 고기를 끌어당기는 듯한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로 식탐을 부리는 모습, 살찌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가벼울 경, 수레 거와 물줄기 경자가 합쳐진 글자로 수레가 가볍게 지나가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로 가볍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록치부 거가 비경, 인간새 농록 사치알치 부자부, 수레거 멍해가 살찔비 가벼울 경, 새록치부하고 거가 비경이라 대대로 녹을 받아 크게 부유해지니 말은 살찌고 수레는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 고대 천자로부터 받은 자기와 복록은 후세에게 세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은 대를 이어서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황제와의 갈등 속에서 제후들은 자기와 복록을 잃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와 복록을 잃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량은 자기와 복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량이 죽고 나서 장량의 아들인 장불의는 황제를 모독하는 불경제를 범하여 천자로부터 받은 바로 자기와 복록을 박탈당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새록치부 거가 비경, 인간새 농록 사치알치 부자부, 수레거 멍해가 살찔비 가벼울 경, 새록치부하고 거가 비경이라 대대로 녹을 받아 크게 부유해지니 말은 살찌고 수레는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진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책공무실 늑비강명인데요. 육아와 법가를 가르침을 받은 진시황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채찍책, 대나무 죽과 가시자가 합쳐진 글자로 대나무로 만든 채찍이라는 한자인데요. 말을 달려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책이 필요하다고 하여 꾀하다, 기획하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공공, 장인공과 힘력으로 땅을 다지는 도구를 통해 힘을 쓰는 표현한 한자이고요. 무성할무, 풀초와 천간무의 합자가 결합된 것으로 풀이 무성하다, 창으로 풀을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열매실, 진면과 꿰관이 합쳐진 글자로 집에 꿰 돈이 많음을 의미하고 부유하다, 결과가 좋다라는 뜻에서 열매, 재물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굴레늑, 뜻과 음을 동시에 나타낸 힘력과 함께 가죽혁이 합쳐진 글자이고요. 돌기둥 비, 돌석과 낮을 비가 합쳐진 글자로 무덤 앞에 세워놓는 묘비, 자신들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기념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색일각, 돼지 해와 칼도가 합쳐진 글자로 도살한 돼지를 뜻하는 글자인데요. 돼지를 벗기다, 깎다, 그리고 색이다, 부각하다라는 의미의 한자입니다. 색일명, 쇠금과 이름명이 합쳐진 글자로 금속에 이름을 새기도록 한 것인데요. 오래도록 이름을 남겨 보존한다는 뜻에서 기록하다, 조각하다, 이름을 새기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책공무실 늑비강명, 채찍책, 공공, 무성할무, 열매실, 굴레늑, 돌기둥비, 색일각, 색일명, 책공무실하고 늑비강명이라 공로를 하나하나 따져 실적에 힘쓰게 하고 비석에 새겨 명문을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언제부터 사람의 행적을 돌에다 새겼을까요? 아마도 중국 최초 통일왕조를 이뤘던 진나라의 시왕, 진시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천하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과 권력을 과시하고자 비석에 글을 새긴 것이 아마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시황의 비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오늘 소개할 첫 번째는 태산에 올라가서 새긴 비문입니다.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킨다, 옛 가르침과 경전을 널리 보급한다는 유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진시황은 춘추전국 시대에서 성행하였던 학문들을 폐하기 위해 분서갱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왜 비문에는 유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건 이 비문을 작성한 사람들이 바로 춘추전국 시대 유학의 중심지였던 노나라, 제나라 지역의 유학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작성한 비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교적인 사상들이 비문에 담겨져 있다는 역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낭야다에 남긴 비문인데요. 이곳에서는 유가 사상이 아닌 바로 법가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부국강병, 법치, 중농억상, 왕권강화, 정치개혁이 핵심이었던 법가 사상이 진나라의 통치 이념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러한 비문들을 통해 유학자들이 진나라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영향을 끼쳤고, 분서기행유 이후에는 진나라의 통치 이념이 법가 사상으로 옮겨져서 기초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책공무실 늑비강명, 채찍책 공공 무성알무 열매실 굴레늑 돌기둥비 색일각 색일명. 책공무시라고 늑비강명이라 공로를 하나하나 따져 실적에 힘쓰게 하고 비석에 새겨 명문을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한자, 인문학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배워볼 천자문은 반계이윤 좌시아형인데요. 여기서 배울 중국 역사는 고대 중국 황제를 도운 사람들은 누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파헤쳐보는 한자 풀이 시간입니다. 강이름 반, 뜻을 의미하는 돌석과 음을 나타내는 차례 번이 합쳐진 한자입니다. 신의 개, 물수와 어찌 해자가 합쳐진 글자로 시냇물, 산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저이,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과 음을 의미하는 다스릴 윤자가 합쳐진 한자입니다. 다스릴 윤, 오른손과 뚫을 곤이 합쳐졌는데요. 손에 자를 들고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 즉 다스리다, 바로잡다 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입니다. 도울자, 사람인과 왼자가 합쳐진 글자로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며 높은 사람을 항상 곁에서 보좌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때시, 날일과 절사가 합쳐진 글자로 때, 시간과 함께 기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언덕아, 뜻을 의미하는 언덕 붙자, 좌부변 붙자와 음을 나타내는 오를 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저울대형, 단일행과 뿔각, 큰 대자가 합쳐졌는데요. 사거리에 뿔이 달린 소를 본뜬 한자예요. 그래서 뿔막이 나무, 쇠, 콧뚜레와 함께 평평하다, 고르다, 저울의 뜻이 있습니다. 반계, 이윤, 좌시, 아형, 강이름 반, 신에게, 저이, 다스릴 윤, 도울좌, 때시, 언덕아, 저울대형. 반계, 이윤, 이,
좌시 아형이라. 반개와 이유는 시기를 도운 여상과 아형이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 고대 삼왕조를 세운 성왕은 바로 하나라의 우왕과 상나라의 탕왕,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보좌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하나라의 우왕은 순임금으로부터 아주 평화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나라의 탕왕은 이윤희,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은 태공망 여상이 도움을 주었고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천자문의 8글자 중에서 4글자 반개이윤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반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바로 반개는 주나라 무왕과 문왕과 처음 만났던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반개였고요. 태공망 여상, 강태공 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그를 만났던 바로 장소였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반개이윤 좌시 아형 강이름 반 신에게 저이 다스릴륜 돌좌 때시 언덕아 저울대형 반개이윤이 좌시 아형이라. 반개와 이윤은 시기를 도운 여상과 아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문학, 역사, 한자 학습을 책임진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엄택곡부 미단숙영으로 욕심을 버리고 왕을 보좌한 주공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가릴엄, 큰 대와 번개 전자가 합쳐진 글자로 넓고 크게 덮음을 뜻하는 한자이고요. 집택, 집면과 부탁할 탁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집안에 뿌리를 내려 초목을 본떠서 만들었고 내가 살아갈 터전에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굽을곡, 눈금이 그려져 있는 L 모양을 본뜬 것으로 굽다, 바르지 않다 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고요. 언덕부, 흙이 쌓여있는 언덕을 그린 것으로 언덕, 높다, 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글미, 머리카락을 빗어넘기는 여자를 그린 것인데요. 가늘다, 좁은 길, 작다, 정교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침단, 날일과 한일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지표면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모습을 그린 한자가 바로 아침단자이고요. 누구숙, 누구, 무엇, 어느와 같은 의문형으로 쓰이는 문장에서 쓰이는 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할령, 불화와 집궁자가 합쳐진 글자로 집에 불을 켜고 밤새워 일하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인데요. 그래서 경영하다, 계획하다, 짓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엄택곡부 미단숙영, 어말엄 집택 구불곡 언덕부 자글미 아침단 누구숙 경영할령. 엄택곡부하니 미단 수경 이리오. 곡부 땅을 어루만져 다스리니 주공단이 아니면 누가 다스리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곡부는 어디인가요? 곡부는 공자의 출생지였고 주나라의 정치적 기틀을 세운 주공단에 의해 이름이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나라의 도읍지였고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왕을 도와준 주공은 바로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주나라 개국 초기 무왕을 도와서 천하를 안정시켰고, 무왕이 죽고 나서 어린 성왕을 대신하여 섭정하면서 주나라의 분봉제후제, 종법제를 완성시키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인물이 바로 주공단이라고 합니다. 주공은 주나라 초기 정치적 불안정, 반란 세력 위험에서 왕실을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엄택곡부 미단숙영, 어말엄 집택구불곡, 언덕부 자글미 아침단 누구숙 경영활령. 언택곡부하니 미단수경 이리오. 곡부 땅을 어루만져 다스리니 주공단이 아니면 누가 다스리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문학, 한자, 역사를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준 천자문의 8글자는 환공광합, 제약부경으로 춘추 오패의 으뜸인 황공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굿셀환, 뜻을 의미하는 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환이 합쳐진 한자이고요. 공평할공, 8팔과 입구가 결합되어 사물을 정확히 나눈다는 의미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울광, 뜻을 의미하는 방자와 음을 나타내는 구피다의 뜻을 가진 왕이 결합된 글자이고요. 합팔합, 삼합집자와 입구가 합쳐진 글자로 뚜껑이 있는 참합과 그릇이 결합된 모습으로 합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건널제, 물수와 가지런할 제자가 합쳐진 글자로 강 이름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건너다, 구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약할약, 두 개의 활궁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활궁에 획을 그은 모습으로 활시유가 약하다, 약해졌다 라는 뜻에서 약하다, 쇠해지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도울부, 손수와 지압이 부가 합쳐진 글자로 돕다, 부착하다 라는 뜻을 가졌고요. 기울어질 경, 사람인과 잠깐 경자가 합쳐진 글자로 기울다, 바르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입니다. 환공광합, 제약부경, 굿셀환, 공평할공, 발울광, 합할합, 건널제, 약할야, 도울부, 기울어질 경. 황공광합하여 제약부경이라. 황공은 천하를 바로잡고 제후들을 끌어모아 약한 자를 구제하고 기우는 나라를 붙들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국, 춘추시대는 언제였나요? 고대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은주를 거쳐서 주나라 이후 중국이 혼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는 이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의 시기, 그 시기를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53년까지를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주나라의 천자와 권력은 약해지고 힘과 무력으로 제압한 패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춘추시대 춘추오패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하은주, 춘추시대, 전국시대, 진한으로 이어집니다. 춘추오패는 무엇일까요? 고대 중국 춘추시대에서 춘추오패는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진나라의 목공, 초나라의 장왕, 월나라의 구천이 차례로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5명의 패자 중 으뜸인 황공은 형제간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을 통해 제후가 되었고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을 호령하는 권력을 가졌지만 황공을 보좌하는 관중은 반란의 조짐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간신들을 정리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황공은 관중의 말을 무시하였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환공광합 제약부경 굿셀환 공평할공 바룰광 합파랍 건널제 약할야 도울부 기울어질 경 환공광합하여 제약부경이라. 환공은 천하를 바로잡고 제후들을 끌어모아 약한 자를 구제하고 기우는 나라를 붙들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와 한자, 인문학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기외한해 열감무정으로 주군이 바라는 현명한 신하인 기리개와 부열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비단기, 뜻을 의미하는 가는 실 멱자와 음을 나타내는 기이할 기가 합쳐진 글자이고요. 돌아올 회, 회오리 치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물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에서 돌다, 돌아오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수한, 진흙근에 물수가 더해져서 진흙이 섞여 평야를 이루던 지역의 강을 의미하였는데요. 중국의 양자강을 의미하는 글자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은혜해, 마음심과 오로지 전자가 합쳐진 글자로 선한 마음을 베푼다는 뜻에서 은혜, 사랑이라는 뜻을 가졌고요. 말씀열, 말씀언과 깃불 태가 합쳐진 글자로 누군가의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야기하다, 서술하다, 유세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느낄감, 다함자와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로 모조리 느끼다 라는 뜻을 가졌고요. 굿셀무, 창과와 발지자가 합쳐진 글자로 무사가 창을 들고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넷째 천간 정자는 못을 닮은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요. 노동의 주체인 장정을 뜻하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기외한해 열감무정, 비단기 돌아올 회 한수한 은혜해 말씀열 느낄감 굿셀무 넷째 천간정. 기외한해하고 열감무정이라. 기리개는 한나라 해제를 제자로 돌려놓았고 부열은 상나라 임금 무정을 감동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해제와 기리개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해제는 한나라 유방의 큰아들로 한나라 제2대 황제였습니다. 기리개는 상산사오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진시황 때 혼란스러웠던 세상을 피해 산시 성상선에 은둔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해제를 다시 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신하이기도 합니다. 무정과 부열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무정은 상나라 제22대 황제였습니다. 무정은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을 보좌할 사람을 갈망했었어요. 그때 꿈속에서 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느 날 부험이라는 장소에서 길을 닦고 있던 죄수 열을 만나게 되었고요. 꿈속에서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재상으로 삼아 그 이후 상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의 치세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기외한해 열감무정, 비단기 돌아올 회 한수한 은혜해 말씀열 느낄감 굿셀무 넷째 천간정. 기외한회하고
열감무정이라. 기리개는 한나라 해제를 제자로 돌려놓았고 부열은 상나라 임금 무정을 감동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